여러분은 하나의 물 분자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수가 태양계 항성의 수보다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걸 떠올리는 동안 여러분들을 재미있는 실험에 초대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태양계를 둘러싸고 각 행성에서 인간이 1분 동안 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우주복은 필요 없어요. 우리 우주선은 아늑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럼 시작합니다. 태양. 물론 태양은 행성은 아니지만 편의상 여기서부터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별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한 여행자 여러분들께 두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나사의 전직 엔지니어이자 만화가인 랜들 먼로 씨는 짧은 시간이면 이러한 여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단 1나노초만 태양의 가장자리로 이동했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채층이라는 섭씨 5500도의 쾌적한 지역으로의 여행은 극한이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나노초의 짧은 여행 중 태양을 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이나 뇌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지구로 귀환하고 30m초 후의 일입니다. 이 1나노초의 태양에서 받는 열은 부탄 라이터의 불꽃에 1초 닿았을 때의 열량에 비해 5자릿수 약합니다. 이상이 좋은 소식입니다. 한편 나쁜 소식은 태양에는 1나노초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이죠. 채층의 쾌적한 장소로 접근하는 즉시 우주선과 그 내용물은 모두 증발합니다. 태양 코로나의 온도는 섭씨 100만에서 200만 도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정도로 위험한 그릴입니다. 수성. 수성은 아주 희박한 대기와 강렬한 태양 복사, 게다가 섭씨 영하 180도에서 영상 430도의 온도폭을 가진 태양계 제1행성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돌이 섞인 땅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서는 평화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적어도 빛이 닿는 부분과 닿지 않는 부분의 경계인 명암 경계선 부근에서는 다소나마 쾌적한 온도의 장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태양과 가장 가까운 이 행성에서 적어도 하루라도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요? 확실히 이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성은 자전이 느리고 하루 밤낮이 지구 시간인 176일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능한 한 머물러 보겠습니다. 우리는 산소 없이 갈 수 있는 곳까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즉, 2분 정도이죠. 이 우주에는 더 심한 장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금성. 태양계의 제2행성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온도는 섭씨 464도인데요. 온실에 들어가 본 분이라면 왜 금성이 수성보다 더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황산, 유황가스, 염소구름의 외층을 가진 탄산가스의 농밀한 대기가 온실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금성에서는 압력이 지구의 92배나 되는데요. 지구상에서는 수심 900m까지 잠수하면 동등한 압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잠수정 없이는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금성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금성 표면에서는 인간은 납작해질 것이고 동시에 황산비에 녹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1초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지구. 태양계의 제3행성은 그야말로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하루 이상을 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더 머물고 싶어지는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쾌적한가? 그건 철학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참고로 잔 루이스 카르망이라고 하는 프랑스 여성은 지구에서 122년 164일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것이 세계 기록입니다. 화성.
지구 밖 콜로니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 데 있어 화성은 인류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100년 전에 유행했던 화성인의 이야기가 영향이기도 한데요. 또한 우리가 화성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로 화성이 영하 110도에서 영상 35도라는 비교적 쾌적한 기온을 들 수 있습니다. 발리의 해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행성에 비하면 상당히 쾌적한 장소이지요. 여기서는 하루라도 보낼 수 있을까요?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화성에는 대기가 거의 없고 이산화탄소의 얇은 베일이 둘러져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산소 부족 문제뿐만이 아닌데요. 설사 산소통이 있다 하더라도 체액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화성의 기압은 1kPa 미만입니다. 이 기압에서는 물에 끓는 점이 체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눈물이나 침, 땀이 순식간에 끓어오릅니다. 인간은 숨이 차는 것을 느끼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 이외에 고탄산 가스열증, 즉 이산화탄소 중독 증상도 겪게 됩니다. 인간은 곧 의식을 잃고 순환기계는 더는 작동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압력을 유지하는 특수한 장치가 없다면 화성에서는 길어야 90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화성에 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론 머스크 씨. 목성. 여기까지 살펴본 태양계 행성은 적어도 발밑에 단단한 지표면이 있었던 반면 목성에서는 거대 가스 행성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이곳으로의 여행은 거대한 압력에 짓눌릴 때까지 계속되는 끊임없는 낙하와 같은데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목성은 지구의 318배 질량을 가진 태양계에서 가장 무거운 행성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거구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의 밤낮은 1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성보다 훨씬 짧다고는 하지만 발밑에 돌을 깔고 걷는 사치는 할 수 없습니다. 목성의 중력을 마음껏 느끼려면 목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선 방사선대를 넘어야 하는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탐사선 갈릴레오는 목성에 접근할 때 인간 치사량의 25배가 넘는 방사선을 쬐었습니다. 즉, 튼튼한 방사선 방호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인간이 산채로 목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기적적으로 방사선과 중력 문제를 클리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구의 생물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대기로 떨어져 나가는데요. 여기에는 초속 수백 미터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기 위쪽 끝의 온도는 섭씨 700도 정도인데 낙하하면서 섭씨 영하 150도까지 내려갔다가 이윽고 다시 섭씨 190도로 상승합니다. 탐사선 갈릴레오는 고도 마이너스 132km, 압력 1바 근처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인간이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목성에 낙하할 경우 인간의 수명은 1초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지아 공대 제니퍼 글래스 박사에 따르면 이런 경우 인간은 편안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성이나 화성과는 달리 목성의 대기 중에는 탄산가스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의식을 잃기 전에 고탄산 가스열증에 걸리지도 않고 그저 의식불명에 빠지며 동시에 대기에 더 깊숙한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인간이 기적적으로 목성의 중심에 도달하더라도 그곳에서는 마치 위에서 16만 대의 자동차가 얹어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피험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한순간에 끝을 맞이합니다.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목성에 해당하는 것은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도 해당됩니다. 어느 거대 가스 행성에 간다고 해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1초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곳으로 향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인류는 목성이나 토성의 위성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진화하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니메데, 엔셀라두스, 유로파, 타이탄이 그렇습니다. 더구나 특수한 장치가 없으면 쾌적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대신 살아남을 기회는 있습니다.
어쩌면 먼 미래, 이러한 위성 중 하나가 지구인의 제2의 고향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먼 미래의 후손들도 우주의 최신 뉴스를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SNS에 공유해주세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